제7장 와일드 갓 듀. 나는 초급 마법 서가에서 바람 계열 초급 마법 해설이라는 책을 꺼냈다. 꽤 두꺼운 책이었다. 목차를 살펴보니 내용이 상당히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바람 계열 마법의 개론, 바람 계열 마법의 사용법, 초급 바람 계열 마법 모음과 초급 바람 계열 마법의 용도와 예제 등이 있었다. 빛이 잘 드는 곳에 앉아서 흥미진진하게 읽기 시작했다. 바람 계열 마법은 사실 간단했다. 특정 주문을 통해 자연의 바람 원소를 활성화하여 시전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전제 조건은 일정한 마력과 정신력이 필요했다. 나는 주문을 읊었다. 자유로운 바람이여, 나의 명령에 따라 방패로 모여들어 침략을 막아라. 기막힌 방패 주문을 완료하자마자 내 앞에 공기가 빠르게 움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발을 형성했다. 내 흥미가 급격히 높아졌다. 다른 계열의 마법도 사용할 수 있다니 참 좋다. 나는 하루 종일 모든 초급 바람 계열 마법을 연습해보았고 대부분의 마법을 손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계단 입구에서 어느 누군가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바람기계의 틈새로 밖을 보니 밤이 완전히 진 것 같았다. 여기의 조명은 주로 마법돌로 비춰졌다. 나는 자신에게 초급 바람 계열 마법인 비행수를 사용하여 도서관 8층을 빠르게 돌았다. 짜릿했다. 비행술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동 속도를 높이는 가속 마법이었다. 이곳의 물건을 손상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공격 마법을 시도하지 않았다. 잠시 놀았더니 초급 바람 계열 마법 주문을 여러 번 반복하여 외웠다. 사실 나는 모르고 있었다. 천마공은 본질적으로 마력 연습이며 나는 이미 4년 동안 연습했다. 물론 두 번째 단계 수준이지만 마력은 이미 고급 마법사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래서 초급 바람 계열 마법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어쨌든 바람 계열 초급 마법은 이미 마스터했으니 다른 계열의 마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나는 다시 서가에서 불 계열 초급 마법책을 꺼냈다. 그렇게 하루는 마법 연습, 밤에는 나의 천마공을 연습했다. 5일 동안 바람, 불, 흙, 물 4계열의 초급 마법을 모두 익혔다. 그러나 빛 계열은 익힐 수 없었다. 나는 빛 원소를 전혀 제어할 수 없었다. 아마 내 천마공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마법을 배웠으니 나는 만족했다. 4계열의 초급 마법을 모두 배웠으니 중급 마법을 시작했다. 대륙에서 마법은 10단계로 나누어진다. 초급 마법 3단계, 중급 마법 3단계, 고급 마법 3단계, 그리고 10단계는 금기 주문이다. 중급 마법을 배울 때 난관에 부딪혔다. 4번째 단계 마법은 겨우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면 몸이 약해지고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웠다. 5번째, 6번째 단계 마법은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아마도 내 마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것이다. 연습할 수 없다면 나중에 마력이 증가하면 연습하기로 했다. 나는 반달 동안 도서관에서 19단계의 4계열 마법을 모두 외웠다. 무심코 여기에 있게 된 지 벌써 20일이 넘었다. 이 20일 동안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다. 마법 스킬이 크게 향상되었다. 매일매일 마법을 집중해서 연구하면서 나의 천마공도 드디어 2번째 단계를 돌파하여 3번째 단계에 들어갔다. 3번째 단계를 완료하면 낙천적인 천사로 변신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질적으로 크게 향상될 것이다. 모든 마법을 기록했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2일 동안 여러 번 복습했다.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나는 고급 마법사라고 할 수 있다. 거의 한 달 동안 마법을 연습했더니 나의 감각이 이전보다 훨씬 예민해졌다. 쉽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 사용할 수 없던 어두운 마법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마법을 더 향상시키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2달 동안 나에게 맞는 무술을 찾아볼 생각이다. 무술을 배우는 것은 마법을 연습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나에게 맞는 무술을 찾기 위해 2일을 보냈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기본적인 것들 뿐이었다.
고급 무술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들은 대부분 기술 중심이었다. 이 문제로 곤란해졌다. 무술은 내 기본이다. 나의 강력한 몸을 가진 족속으로서 고급 무술을 배우지 않는다면 아깝다. 나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했다. 어떤 것을 배울까? 갑자기 머리를 돌릴 때 모서리의 책장 아래에 무언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책장의 그림자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궁금해져서 걸어가서 책장 아래에서 먼지투성이의 철 상자를 찾았다. 위에는 눈에 띄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와일드 각 결정. 철 상자를 열면 안에는 노란색의 책이 있었고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와일드 각 결정이었다. 나의 마음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제목만 봐도 이 책이 비밀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면 큰 글씨로 제목이 쓰여 있었다. 와일드 각 결정에 대한 개요. 와일드 각 결정 또한 지배자 결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술에서 최강의 기법이다. 이전에 배운 것이 무엇이든 연습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사람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데 기반을 둔 특별한 투기 기법이다. 결심이 약한 사람, 물류가 약한 사람, 와일드화할 수 없는 사람, 여성은 연습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와일드화 체질이 없으면 몸은 와일드 각 결정의 강력한 힘을 감당할 수 없다. 성공하면 투기에 의해 몸이 폭발할 수 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결심이 약한 사람이 연습하면 강력한 힘에 의해 제어되어 미쳐버릴 수 있다. 이 결정을 연습하는 사람은 사례를 즐기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어할 수 없게 되어 마침내 미쳐 죽을 수 있다. 와일드 각 결정은 총 12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어렵다. 이전 기법을 와일드 각 결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책에는 1년 안에 이전 기법을 와일드 각 결정으로 전환하여 첫 번째 단계를 완료할 수 없으면 계속 연습하지 말라고 적혀있다. 나는 소설 속에서 제시된 훈련 방법을 보니 이 공법은 나에게 잘 맞을 것 같았다. 이렇게 하면 나도 강화할 수 있겠구나. 정말 좋다. 내게 어울리는 무기술을 드디어 찾았다. 나는 신이 소개한 방법을 흥분하며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전에 번개 해제 갑옷의 힘을 광신결의 경로로 흐르게 했다. 1시간이 지나자 나는 땀을 흘리며 정신을 차려놨다. 책을 내던져 버리며 분노스럽게 말했다. 이게 뭐냐? 이 엉망진창인 공법, 연습할 수 없잖아. 방금 연습할 때 힘을 흘러보낸 경막이 통증으로 찢어질 듯 아프게 느껴졌다. 경막의 10분의 1만 흘러갔다. 더 힘들게 연습한다면 경막이 터질 위험이 있다. 포기할까? 책에 기록된 내용이 그렇게 좋게 묘사되었으니까 약간은 아쉽다. 나는 책을 되돌렸다.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 써 있었다. 하루를 완성한다면 첫 번째 주기층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방금 내가 첫 번째 층의 10분의 1을 이미 완료한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 내 신뢰는 다시 조금 회복되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 안에 흐르는 피를 진정시키고 공법대로 다시 시작했다. 방금 통과한 경막은 빠르게 지나갔고 10분의 1 지점에 다다르자 강렬한 통증이 다시 나타났다. 이를 무릎 꿇고 버티며 조금씩 더 나아갔고 참다 못해 멈췄다. 이번에는 책을 던지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매번 조금씩 진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쉬어야지. 나는 바닥에 누워 뒤를 돌아보며 책을 펼쳐봤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첫 번째 층을 연습하여 기공을 외부로 내보낼 수 있으며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에도 사용할 수 있다. 첨부, 광신권 첫 번째 기술 폭풍우. 폭풍우는 광신결의 기공을 지면에 내려쳐 주변 지면을 무수한 입자로 변화시켜 사방으로 공격하는 기술로 포위 공격에 적합하다. 아래에는 기공의 사용법. 완벽하게 숙달하면 몸을 중심으로 15m의 지면을 통제하여 지면이 파열되어 공격되는 범위를 내부로 가두어 날릴 수 있다. 책에 적힌 묘사가 정말 대단해 보였다.
이것을 연습해서 마스터하면 포위 공격과 상대의 기술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하. 이번에는 광신결의 진지한 흥미를 느꼈다. 내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아래로 앉아 세 번째로 광신결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는 내 몸 안의 경막을 계속 타격하며 한 달이 지났다. 신기하게도 나는 놀라운 일을 해냈고 99%의 경막을 뚫었다. 지금 마지막 장애물만 넘기면 첫 번째 층의 연습을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광신결의 첫 번째 층은 그렇게 쉽게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미 10일이 지났지만 나는 마지막 저항을 깨기 위한 주기순환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나는 기운을 잃어 책장에 기대어 앉았다. 바닥을 두드리며 화를 내지 않으며 기공을 사용하지 않고 어이야, 책장 위에서 책 한 권이 내려와 내 머리에 떨어졌다. 화가 나서 욕을 했다. 뭐냐, 이 시발 놈들, 책조차 내게 덤벼대네. 바닥에 있는 책을 줍고 표지에는 대륙 군사 계시록이라고 쓰여 있었다. 원래 군사 책이었다. 나는 책을 다시 놓았다. 이 책을 보니 나는 갑자기 여기에 온 주된 목적인 인간의 군법을 훔치려고 온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벌써 2달이 지났다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임무가 급해. 나는 급히 그 책을 다시 펴서 몇 장을 넘겨보니 내용에 매료되었다. 아마도 나는 선천적으로 전투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았다. 성공적인 전투 사례와 전략 전술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나를 깊이 끌어당겼다. 그렇게 나는 병법 책을 하나 또 하나 읽어갔다. 내가 그 명장들의 전략을 이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기억만 하면 됐기 때문이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수단이든 드물게 발견되는 것이었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었다. 10일 후 내 기억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기억할 수 없다. 더 이상 스스로를 강요할 수 없다. 이제 기억한 것만으로도 임무를 완료한 것으로 여기기로 했다. 이 몇 일 동안 이것저것을 기억하느라 머리가 아프다. 오늘은 아무것도 보지 않을 것이다. 낮에는 광신결을 연습하고 밤에는 천마봉을 연습하며 오늘은 쉬는 날로 생각하고 집중해서 광신결을 연습했다. 진기가 앞으로의 경막을 이미 매끄럽게 통과했지만 마지막 조각에 갈 때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다.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상관하지 말고 오늘은 무엇을 말하든 아픔을 이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가 이미 열린 경막을 통해 진기를 왕래시켰고 경막을 더욱 매끄럽게 만들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다. 모든 힘을 경막 경로의 중간에 집중시키고 그 역량을 다해 밀어붙였다. 마치 경막 내에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 역량을 최고 속도로 밀어붙이고 마침내 마지막 관문을 향해 전진했다. 몸 안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이 내 전신에 밀려왔다. 몸 안의 모든 에너지가 멈추었고 경막이 갈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온몸이 격렬하면서 나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아파, 아파, 나는 깨어났다. 방금 경막을 충격했던 것이 꿈이었을까? 몸에서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었는데 근육이 붓기 시작한 것 같았다. 주변 세계는 이전보다 더 생생하게 보였다. 주변을 둘러보니 20m 떨어진 책장의 무늬를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내 마음은 기뻐서 이런 건가? 아니면 내가 첫 번째 층의 광신결을 통과했는 건가? 옷에 땀이 스며든 냄새가 나서 급히 화장실로 가서 옷을 세척했다. 옷을 세척하다가 알아챈 건 내 피부가 붉게 빛나고 있는 걸 알았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마침내 마지막 경막을 뚫은 것으로 인해 진기가 몸 내에서 계속 순환하면서 신진을 씻고 수도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어 모든 작은 혈관이 혈액으로 가득 차면서 몸이 붉게 빛날 수 있다. 얼마 후에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젖은 옷을 입고 책장으로 돌아가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 광신결을 시도해보았다.
싸움 기운의 속도가 원래의 3배였다. 마지막 관문까지 도달할 때 쉽게 통과했고 온몸으로 편안한 느낌이 퍼져왔다. 싸움 기운이 약간 증가한 것 같았다. 내가 정말 통과했다. 그러나 아니다. 다시 몇 번 더 연습하고 견고히 다지고 싶었다. 그렇게 내가 명상에 들어갔다. 광신결의 방법에 따라 49번의 주기를 연습했다. 내 몸 안에 싸움 기운이 가득 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광신의 싸움 기운 속에는 내게 싸우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나를 자극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완료된 싸움 기운을 중심으로 모았다. 눈을 떴을 때 몸 안에 무한한 힘이 넘쳤다. 약간의 신호만 주면 즉시 내 의도대로 싸움 기운이 이동한다는 기분이었다. 이 기분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나는 창문을 통해 밖을 보았다. 이미 밤이었다. 옷은 이미 말려 있었고 꽤 긴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기분 좋게 몸을 펴고 몇 발을 던져보고 싶었다. 갑자기 배가 고프게 울려대서 너무 배고팠다.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고플 수 있을까? 급히 계단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오늘 저녁 식사는 아직 남아 있었다. 내 내장들을 달래기 위해 늑골다식이 되어 들어갔다. 오늘 밤에는 연습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큰 발전을 이루었으니 좀 쉬어도 괜찮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계산해보니 이제 해제일로부터 약 10일이 남았다. 내가 기억하는 마법과 군사 이론을 가지고 2일 동안 마치 회전하는 방울 마당을 걷는 것처럼 다시 빠르게 복습했다. 복습하는 과정에서 내 기억력이 꽤 좋은 편임을 알게 되었다. 외웠던 것들 대부분을 잊지 않았다. 첫 번째 층의 광신결을 연습한 이후 마법 에너지가 더 빨리 모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이건 내가 경막을 통과하면서 일어나는 일과 연관이 있는 걸까?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걸려 3번째 층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타락한 천사로 변신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갈망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강력한 힘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나는 광신결을 연습하던 중 갑자기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여기에 왔을까? 지금은 식사 시간이 아니잖아. 부원장이 이곳에 쉽게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잖아. 사실 도서관 6, 7, 8층에 있는 책은 아래층의 거의 모든 층에도 있지만 아래층은 대부분 사본이고 6, 7, 8층은 원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높은 수집 가치가 있어 마치 학원의 도서 보물 창고인 셈이다. 나는 급히 계단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누구냐? 이 금지 구역에 침입한 것이냐? 부원장의 큰 체형이 계단 위에 나타났고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너 이 꼬마, 이미 도서관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난 창피하게 말했다. 왜 오셨어요? 아직 6일 남았는데. 부원장이 말했다. 내가 아직 멀었군. 나중에 내가 애를 먹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왔어. 부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정확히 3개월이 되었는데 이곳에 중독된 것 같네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 기억이 틀리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도 그날 내가 연습을 시작한 후 7일이 지난 것인가요? 부원장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관리자가 몇 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마 그 며칠 동안 당신이 연습했던 거겠죠. 나는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얼마나 오래 집중해서 연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랜 시간을 집중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요. 가요. 우리 돌아가봐요. 여기 있는 책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나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말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다른 건 안 가져가도 되지만 내 광신결은 꼭 가져가야 해요. 다행히 그는 내 신체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네 광신결을 내 포켓에 넣고 부원장과 함께 도서관을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나는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에서 온몸이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마치 새가 새장에서 나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넓은 바다와 하늘이 내게 펼쳐져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보이기에 당신은 들어갈 때보다 크게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도 꽤 있는 모양이에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네, 도서관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건 모두 당신의 가르침 덕분이에요. 부원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걸 나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이건 당신의 노력 덕분이에요. 당신은 착한 아이예요.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학원에서 잘 공부해야 해요. 지금은 내기 대학원 사이에서 격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학원에 크게 기여하길 바라요. 당신은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왜 당신에게 규정을 어긴 채로 도서관에서 학습하도록 했는지 아니요. 나는 의아하게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깊게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주 높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어둠의 중급 마법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사용하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어둠 마법사들은 일반적으로 70, 80대에야 성과를 거두는데 대개 다른 마법을 주력으로 하죠. 하지만 당신은 자기 학습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한 걸 보면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제게 가장 만족스러운 건 당신이 정직한 아이라는 것이에요. 강력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귀족 학생들과 대결할 용기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새로운 세대의 우수한 학생으로 키워 미래에는 용기 있는 기사가 되길 원해요. 나는 믿어요. 당신은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는 만약 당신이 나를 염탐한 척 하지 않는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아마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으로는 말했습니다. 정말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꼭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부원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하루 쉬세요. 내일 수업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반 선생님이 당신을 아주 좋아하나 봐요. 제게 몇 번이나 사람을 요청했던 걸 봐서 저는 당신을 도서관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규정 위반이니까요. 저와 교장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말했습니다. 네, 안심하세요. 이렇게 저에게 친절하신데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좋아요. 돌아가세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갈게요. 부원장과 헤어진 후에 나는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말장으로 갔습니다. 말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은은한 응달 같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여기서 웃고 있을까요? 아마도 자연스레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말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래도 확실히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큰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검은 용의 큰 혀가 그녀를 핥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돌려 제게 미소를 지었고 용은 그녀에게 코를 비비며 기뻐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녀와 용의 관계가 아주 좋아 보이네요. 그녀는 착한 소녀인 것 같아요. 이 몇 일 동안 그녀의 덕분에 용에게 먹이를 줄 수 있었어요. 용이 내 도착을 먼저 알아채고 기뻐하는 코 소리를 내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을 바라본 뒤에는 그녀와 함께 놀아주기 위해 혀를 내미고 있었어요. 그녀는 용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용과 저의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나타났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돌아왔군요.
나는 그녀를 향해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며 다가갔습니다. 그런 다음 용의 곁으로 가서 그의 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들어갔다가 나오게 됐어요. 금지 시간이 끝난 거예요. 저를 풀어주셨군요.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이 힘들게 버텼죠. 나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맙다고요.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이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가 좋아하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이제 막 입이 털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급하게 구제하려고 말했어요.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엄격히 금지된 기간 동안 내 실력을 열심히 향상시켰어요. 몇 달 동안 고생한 만큼 너한테 고마워해야겠죠. 함께 검은 용을 데리고 나가 놀러갈 생각 없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눈에 흥분한 빛이 반짝였지만 곧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남들이 본다면 괴로울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차가운 시선이 눈에 비치는 것 같아 차가운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누가 그들을 두려워해요? 그들이 나한테 오지 않아도 나는 그들한테 가서 정산을 해야겠어요. 나는 너한테 두려움 없어요. 너한테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너는 마침내 어떻게 할 건지 말해줘. 그녀는 나를 보며 다시 차가워진 듯한 표정을 지었고 눈에 혼돈의 빛이 비추었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어요. 나 갈게요. 말하고 난 후에야 그녀는 빨갛게 물든 아름다운 얼굴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가볍게 웃음 짓고 그녀를 검은 용의 등에 올려놓았어요. 그녀는 소리 내어 놀랐어요. 우리 시외로 나가 볼까요? 도시 안에서는 용을 제대로 놓을 수 없어요. 그녀는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학원은 사적인 외출을 허용하지 않아요. 나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다고 몰래 가지 못할 거예요. 그냥 따라와요. 작가의 말, 정말 미성년자를 납치하려는 건 아니에요. 나는 검은 용을 이끌어 3미터 높이의 마루에 도착했어요. 그녀에게 말했어요. 용 위에 타고 눈을 감아요. 그녀는 내 보호하의 검은 용 등에 수월하게 앉아 있었어요. 매일매일 그녀가 밥을 주니 이번에는 용이 전혀 반발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잘 듣는 대로 귀여운 큰 눈을 감았고 내가 비밀리에 비행수를 사용해 몸무게를 줄였어요. 두 손으로 검은 용 배에 붙어있던 것을 풀어내고 크게 소리쳐서 올라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검은 용을 들어 올렸고 다리를 이용해 마루 벽을 활용하면서 부드럽게 항공으로 떠올랐어요. 우리는 학교 밖으로 나와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느꼈고 눈을 뜨자마자 학교 바깥에 있었어요. 나는 뛰어올라 검은 용에 올라탔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잘 앉아요. 출발할 준비가 됐어요. 그녀는 급하게 대체를 잡아대고 내 다리가 검은 용 배에 찰싹 달려 순간적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나는 보란듯이 비문을 열어 도시 문을 나섰어요. 들판으로 나와 용과 함께 했어요. 용은 힘들게도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고 환호성을 지르며 서서히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렸어요. 주변의 풍경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빠른 속도로 뒤로 밀려갔어요. 그녀는 내 품에 꽉 매달리며 내 곁에 머물렀고 두려워서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어요. 바람이 쌩쌩 부딪혀 내 얼굴에 쏘아붙었지만 힘줄이 풀려나가는 쾌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주 멀리 뛰어나갔다고 느껴질 때 용의 속도를 늦추게 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귀여운 사람을 품에 안고 있는 난 입술을 까딱해보며 말했어요. 자, 눈을 떠봐요. 속도가 이미 느려졌어요. 그제서야 그녀는 귀여운 큰 눈을 떴고 자신이 내 품에 꽉 매달려 있으며 내 큰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녀는 부끄러워 흥 하는 소리를 내며 내 품에 얼굴을 숨겼어요. 그녀의 귀여운 행동에 나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내가 이 귀여운 작은 존재를 조금은 좋아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용을 천천히 돌아오게 해주었고 그녀도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 공기가 참 좋아요. 보세요. 저쪽에 작은 새들이 기쁜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네이처, 알고 있어요? 당신이 웃을 때가 제일 좋아요. 당신이 차가운 모습일 때가 무서워요. 그녀의 말이 내 가슴에 감춰진 생각을 자극했고 나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만약 당신도 제 어린 시절을 겪었다면 아마도 저처럼 되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맑은 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텐데. 나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지금은 아직 어려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할 거예요. 그녀는 이해심 있는 듯이 묻지 않았고 내 품에 기대어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연한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겼어요.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하얀 간호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 그녀는 클란이에요. 3달 동안 보지 않았어요.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활발한 모습이 떠오르면 나는 웃음이 나오고 그녀가 내 속 얼음 같은 마음에 조금은 온기를 불어넣어준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녀들 중 어느 한 명도 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좀 불편해졌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생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이곳에 속해 있지 않아요. 언젠가야 돌아가야 할 터인데 그녀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요. 나와 그녀들은 불가능한 사이인 거요. 마음의 쓴맛이 퍼져나왔어요. 아, 눈을 떠 나를 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 또 슬픈 일을 생각하나요? 그리고 맞아요. 아시나요? 오늘은 처음으로 수업을 빼먹었답니다. 원래는 용을 먹여주고 나서 수업을 들으려 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착한 아이네요. 자리를 고치며 그녀는 말했어요. 물론이죠. 나는 아주 착해요.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요. 물어봐 주세요. 나는 평정을 잃지 않고 말했어요. 만약에 언젠가 여기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는 뜨거운 듯이 몸을 일으켜 섰고 빤히 나를 바라보며 눈물이 고여올라 눈에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 나는 당황스러웠고 긴장하며 너 어떻게 된 거야? 물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어요. 난 이미 당신처럼 돼버렸어요. 당신은 나를 원하지 않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하나요? 나는 생각했어. 뭐가 그래? 내가 뭐라 한 건 아닌데 당연히 입 밖으로 내뱉을 순 없으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만약이라고 말이야. 진짜가 아니에요. 그녀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담은 눈빛으로 말했어요. 어떤 곳으로 가더라도 저는 항상 당신을 따를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한 직접적인 말이었지만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녀를 품에 안고 작은 입술에 깊은 키스를 남겼어요. 그녀는 처음에 몇 번 떨렸지만 눈을 감고 내가 입맞춤을 나누도록 허락해줬어요. 내가 그녀의 달콤한 입맛을 맛보며 그 순간에 빠져들었고 오래도록 키스를 하고 나서야 그녀를 놓아주었어요. 그녀의 취한 눈빛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든 내가 널 데려다 줄 테니 그것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녀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한 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녀는 내 넓은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우리가 학원에 돌아온 때 그녀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 귀여운 잠자리를 보며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가득한 순간을 느꼈어요. 이 순간은 나에게 말했어요. 이 귀여운 천사를 평생 지켜줘야 한다는 걸.